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지금 40대 중반인데요. 여기저기 나돌아다니는 사연들 중에서 저랑 비슷한 얘기들이 많기에 저도 한 글자 적어봅니다. 제가 결혼 전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한 4년 이상 사귄 것 같았는데 그동안에 남친 식구들도 얼굴도 알고 지낼 만큼 자주는 아니어도 약간의 왕래는 있었어요. 그때 저는 원룸에서 살고 있었고 남친은 예비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저와 남친은 사귄 지 1년이 되었을 때부터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고 그때부터 신혼집 장만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남친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어서 도움을 받을 처지가 못 되어서 일찌감치 서로 돈을 잘 모아서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잘 해보자고 다짐을 했었죠. 그래서 데이트 비용도 아끼느라 커피 한 잔도 사 먹지도 않았고 남들이 다 간다는 여행도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산책하는 것으로 늘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늘 행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저렴하게 나온 조그만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신축 건물인데 내부 인테리어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미리 사버렸던 거죠. 남친이 대출과 모아놓은 돈을 합하고 제 돈을 합해서 반반씩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친정 부모님이 3천을 보태셨고요. 결혼식 날짜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신혼집을 구해놓고 보니 어서 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친과 제가 예식장을 알아보러 다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원룸에 예비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바로 근처에 와 있다고 하시면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제 원룸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처음 오시는 것이었죠. 예비 시모가 도착하기 전에 남친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렇잖아도 며칠 전에 제가 사는 원룸이 궁금하다며 어딘지 물으셨는데 이렇게 이른 주말 아침에 말도 없이 찾아가실 줄은 몰랐다며 시치미를 뚝 떼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원룸에 오시자마자 한번 삥 둘러보시더니 그러셨어요. 아이고, 생각보다 좁지는 않네. 여기서 두 사람이 충분히 살고도 남겠네. 조금 의아했어요. 두 사람이 살고도 남겠다? 란 말이 무슨 말인가 싶었죠. 6평짜리 원룸에 작은 침대까지 놓여 있어서 좁디 좁은 곳에 두 사람이라니. 그러시면서 갑자기 제 두 손을 잡고 자기가 꼭 할 말이 있다시면서 웬만하면 듣고 나서 잘 생각해보고 부탁을 들어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내게 부탁을? 이라고 생각하고서 무척이나 궁금했었는데 들은 후에 제 귀를 씻고 싶었습니다. 저기 말이다. 네 시누이 말인데.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너도 알다시피 네 시누이네가 외벌이라서 살기가 좀 팍팍하잖니. 그래서 말인데. 계속 뜸을 들이쉬면서 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려고 저러시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놀랍더라고요. 이번에 정은이가 반월세로 사는 집이 만기가 되었는데 아니 글쎄 또 월세랑 집값이 5천이나 올랐다지 뭐냐. 그래서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 네 식구가 길에 나은 게 생겼다. 딱해서 어떡하니. 지금 가진 돈으로는 당장 이 집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돈으로 변두리로 가자니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사회 직장 문제도 있고 해서 쉽게 집을 못 구할 것 같다고 하지 뭐냐. 그게 뭐 어쨌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어서 하는 말씀에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있잖니? 너희들 결혼식을 조금 늦추면 안 되겠니? 그동안 너네들 신혼집에 정은이네가 가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떠냐? 네 생각은? 네? 저희 신혼집 아가씨가 산다고요? 제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자 시어머니가 제 두 손을 더욱 꼭 부여잡고 또 그러시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정 결혼식을 늦추기 어렵다면 그동안에 여기 원룸에서 둘이 살아도 살만 하겠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저는 정색을 하고 딱 잘라 말했어요.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선 둘이 못 살아요. 뭐가 말도 안 된다는 말이냐? 임시로
애기 갖기 전까지 여기서 살아도 충분하겠구만. 안 그러니? 어머니, 저와 오빠가 왜 애써서 돈 모아서 신혼집을 구했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오빠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오신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네가 괜찮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 말에 더 기가 막혔어요. 아까 오빠랑 통화했을 때는 시어머니가 제 원룸에 찾아오는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 했었는데 아마도 난처하게 되니까 모르쇠로 일관하려고 그랬나 싶고 화가 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만 신의 형편을 고려해서 배려해주면 서로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사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표정이 굳어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나도 너네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신혼집을 다른 식구들이 산다고 해서 좋을 리가 있겠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정하는 것 아니겠냐. 정 싫다면 어차피 결혼식까지는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그동안만이라도 집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살게끔 하자. 그건 괜찮지? 당장에 새로 이사 올 사람들이 들어온다는데 어떡하니?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는 걸로 하자. 알겠지? 그럼 이만 네가 그렇게 하자는 걸로 알고 나는 가마. 라고 하시면서 제 대답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일어나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앉으시라고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생각할 시간은 주셔야죠. 어머니 말씀만 하시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일단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잘 들었으니까요. 오빠랑 상의도 해보고 아가씨와도 연락해볼게요. 그냥 어머니는 가만히 계시면 직접 아가씨와 얘기해서 결정할게요. 그랬더니 뭘 상의하고 말 거냐면서 별스럽다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누가 너네 신혼집을 뺏어가기라도 한다더냐? 그냥 비어있는 집에 잠깐 동안만 있겠다는데 그것도 싫다는 게야? 나 이런 참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애였니? 그냥 저는 아무 말도 않고 듣고만 있었죠.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참 웃기구나.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왜 며느리들 애한테 이렇게 쩔쩔매는지 원? 내가 너한테 물어보러 온 것부터가 아니었던 것 같구나. 정연이도 절대 반대할 리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에 정은이한테 이사하라고 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가시는데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남친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너 네 엄마한테 네 동생이 우리 신혼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한 걸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니? 미안해. 정은이 사정도 딱하기도 해서 엄마가 저러시는데 못하겠다고 그냥 네가 싫다고 하면 못하겠다고 했거든. 그런데 나도 너한테 그 말을 못하겠는 거야. 아, 어떻게 일이 이렇게 꼬이냐? 야, 이 돌머리야. 너는 그 머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니? 식구가 넷이나 되는데 이사하는 것이 장난이야? 우리가 결혼식 올린으로 계속 오르면서 살려고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 한 달 반 살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겠냐고. 말이 그렇지 그냥 우리 신혼집에서 눌러붙어서 살겠다는 것 아니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정은이가 그랬단 말이야. 그동안 집을 계속 알아보겠다고 했어. 그 말을 믿니? 지금 당장 아가씨네가 우리 신혼집으로 이사를 오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안 된다고 하고 절대 집 현관 비번 가르쳐주지 마라. 알았어? 대답이 없는 걸 보니 남친 하는 일이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신혼집에 달려가서 집 비번을 바꿔버렸죠. 설마 하니 시어머니가 곧바로 아가씨한테 내 신혼집으로 이사 오라고 할 거라고 큰 소리를 치셨지만 정말로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에 남친에게서 전화가 급하게 왔습니다. 수연아, 네가 우리 집 비번 바꿔놨니? 응, 그랬는데. 왜? 그러면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몇 번인데? 그게 왜 궁금하니? 당분간 넌 몰라도 돼. 뭐야? 빨리 말해. 몇 번이야? 뭐 때문에 그런데 그래? 네가 우리 신혼집에 갈 일이 없잖아. 그러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사실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삿짐을 싸들고 우리 신혼집에 와 있대. 엄마가 이사 오라고 했나 봐.
그래서 문이 안 열려서 못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빨리 말해 어서.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신혼집에 들어간다니? 네 동생 미친 거 아니야? 수연아, 미안해. 내가 그러라고 했어. 뭐? 내가 싫다는데 네가 허락을 했다고? 어이없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혼집을 마련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한순간에 네 혼자서 내줬단 말이야? 너 나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거지? 네 엄마도 결혼식을 늦추라고 하던데 왜 우리가 결혼하는데 네 집 식구들이 이래라 저래라야? 경고하는데 난 허락한 적 없다. 저는 끝까지 비번을 가르쳐주지 않았더니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아글아글 타쓰고 난리셨어요. 그냥 못 들은 채로 하고 끊어버렸더니 이젠 톡으로 제 원룸으로 달려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삿짐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 계속해서 비번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문을 따고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의 집에 이사를 오겠다고 문을 따고 들어간다고 협박을 한다고요. 경찰관이 신혼집 앞에 도착을 해서 정황을 들어보고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가족들 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알아서 잘 해결하시죠? 아니요. 제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그 집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 집은 엄연히 제 명의로 된 제 집입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무단주거 침입죄로 잡아가 주세요.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예비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난리 판꽃을 했어요. 언니,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었어요? 집 앞에 바로 이삿짐을 가져왔는데 다시 돌아가라고요? 이봐요, 정은씨. 왜 나한테 물어요? 내가 언제 이사 오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정은씨 사정인데 알아서 해요. 전화 너머로 경찰관이 동네 시끄러우니 빨리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아니에요. 여기 우리 오빠 집이라고요. 아닙니다. 여기는 서수연 씨 집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시죠. 할 수 없이 이삿짐을 시댁으로 가지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시댁에 작은 방 하나가 남은 것이 있었는데 그 방으로 남친이 방을 옮기고 남친 방에 남친의 여동생네 부부가 쓰는 방으로 하고 아들들은 남친의 부모님과 함께 방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예비 시어머니가 제 원룸에 쫓아왔습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 집을 네 집이라고 하는 거니? 그래서 저도 치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뭘 보고 제 집이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제 명의로 계약한 집이니까 제 집이죠. 정윤 씨 집이 아니네요. 그리고 저한테 큰 소리 치지 마시죠. 남의 귀한 집 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룸도 내놓고 제가 새 집에 들어갈 거니까 그리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보다가 너 같은 독종 같은 며느리는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해주었습니다. 말씀은 확실히 하셔야죠. 저는 정현 씨랑 결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마당에 신우이 살 집을 위해서 신혼집을 내놓으라는 도둑신보는 천하에도 없을 거네요. 정현 씨한테도 파혼한다고 전해주세요. 뒷정리 잘하고 헤어지자고 말해주세요. 그러자 흠칫 놀라는 눈치였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정현 씨 어머니를 돌려보내놓고 남친한테 전화가 빗발쳤지만 그날만큼은 목소리도 듣기가 싫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어왔지만 마음이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더라고요. 우유부단했던 그때의 남친은 별 애교를 타부리고 후회한다면서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죠. 남친의 어머니가 분명히 남친에게 그랬을 게 뻔하네요. 얼른 가서 잘 꼬셔서 마음 돌리게 해라. 그래야 네 신혼집에 네 동생이 가서 살고 너는 원룸에서 살면 좀 좋으냐. 그래서 애가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네 동생이 돈 좀 모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되는 거 아니겠니? 어여가서 마음 좀 돌리게 해라. 어찌됐건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제 신혼집을 뺏어갈 게 뻔한 이치인데 이쯤에서 시댁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았는데 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때 파혼한 것은 참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널리게 남자인데 말입니다. 남친과 헤어진 후 저는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